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강의하고 있는 김이사입니다. 이번에 메가랜드에서 2024년 부동산 공법 체계도가 나왔습니다. 출간됐는데 아마 24일 정도에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책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2024년 체계도는 2023년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개정된 부분이 반영이 됐어요. 개정이 좀 많이 됐거든요, 용어가. 그래서 일단 문화재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국가유산 이란 용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2023년 체계도는 버리시고 요거는 보지 마시고 편제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부하기 상당히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2023년 거는 버리시고 2024년 걸로 새로 구입해서 이게 저의 이제 강의의 주교재니까 요거 갖고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학원에서 교재를 구입하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기 메가랜드 인터넷 서점이라든가 기타 예스24 이런 데서 구매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2024년도 체계도로 구입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책은 체계도입니다. 말 그대로 예를 들면 국계법을 배운다, 국토위기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한다 라고 할 때 국계법 전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전체 한 장에. 자, 국계법이 풀었으면 엄청 많거든요, 내용이. 그걸 한 장으로 요약을 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요 체계도를 통해서 자, 공부를 했으면 복습용 교재가 또 한 번 나와요. 빈칸 완성. 두 번 공부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국계법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박스형으로 가로넣기로 예를 들면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느냐? 도시군 계획이라고 쓰시면 돼. 이거는 답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 번 더 복습한다. 그럼 이거는 복습용이 되겠죠? 자, 복습용으로 하나 구성을 했고요, 교재를.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습을 해보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뭐 하는 거예요? 체계도를 잡아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 능력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체계도를 잡았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이론을 정리해야죠. 중요한 이론, 핵심 포인트. 그래서 시험에 정답으로 나오는 내용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안에 정답이 있다. 정답 찾으러 가자. 1년 내내 외치죠, 제가. 자, 그럼 여기 이론 정리를 했으면 기출이 어떻게 나왔다. OX 문제가 나옵니다.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번 반복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체계 잡고 그 체계를 복습하고 그리고 나서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한 다음에 기출 지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이것만 해도 4번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 가지고 다 되냐? 안 돼요.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이 국계법 중에서 중요한 숫자, 반드시 암기해야 될 숫자가 있습니다. 5번 정리하는 거예요. 5번. 반복을 계속 5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유형이, 자, 유형별 계산 문제가 따로 있거든요. 부록으로. 우리 34회 때 요 문제가 2문제 나왔거든요. 여기 똑같이 나왔습니다. 유형별 계산 문제는 제가 찍어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는데, 자, 6단계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6번, 똑같은 걸 6번 한다, 5번 한 다음에 계산 문제 따로 하면은 6번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완벽한 정리가 되겠죠. 그 많은 기본서를 줄여서 함축적으로 이렇게, 자, 줄여놓은 규제는 이거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활용을 좀 많이 하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계법 전체 이렇게 돼 있어요. 계획 파트에 있는 내용이 위에 있고, 이용 파트가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딱 보면 국계법 전체가 보인다는 얘기죠. 전체를 본 다음에 내가 어디를 알고 있고 어디를 모르는지를 뭐 해야 돼요? 복습해야지. 복습용이 있지. 박스, 가로넣기, 빈칸 완성. 그래서 방금 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박스에 있는 빈칸 채우기를 좀 하시면 돼. 개인적으로 복습을 하실 때. 이건 복습용이고. 그럼 2번 공부했죠. 자, 그리고 체계도가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되면 뭐 해야 될까? 이론을 봐야지. 그래서 핵심 포인트, 이 이론 정리입니다. 자, 이 이론은 가장 중요한 이론만 뽑아서 놓은 겁니다. 그래서 풀어서 쓰면 엄청 많아, 내용이. 용어 정의부터 해서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기본계획까지 일단 3파트를 공부하시고 정리가 되셨으면 이걸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출지문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1번부터 지금 20번까지 있어. 지문이 20개 있는데 이 중에 과연 내가 몇 개를 풀 수 있느냐? 상관없습니다. 5개 풀어도 됩니다. 처음엔 5개 풀면 많이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개 풀고, 그 다음에 15개 풀고, 그 다음에 20개 다 풀면 돼요. 이거는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요, 반복.
반복을 해서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 지문을 좀 보면서 이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4단계 끝났죠. 만약에 내가 잘 모르겠다는 밑에 있는 거 해설이 있으니까 틀린 지문 같은 경우는 해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4단계 끝났으면 마지막 단계를 한번 더 해야 되겠지. 중요한 숫자. 자, 숫자로 익히는 마무리 암기 노트죠. 국회법에 있는 숫자 중에서 진하게 노랗게 표시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적 성평가는 재해치적 성분성을 생략할 수 있다. 5년 이내에 실시했으면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런 숫자 외워라 이런 뜻이죠.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 영역을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거 다 나오는 지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숫자가요, 공법은 12문제 정도가 답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마무리가 되셔야 돼요. 암기 노트가. 암기 노트까지 다 하면은 5단계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나오는 계산 문제 유형이 맨 마지막에 부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준율 나왔죠? 그대로 나왔어요, 이거. 똑같이 나온 거예요. 용준율 계산 문제. 유형 3, 4에 나온 게 그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가면 토지부담률 그대로 나왔죠. 2문제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 하지 말고 쉬운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중에서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제가 선별해 드리면 그때 그걸 갖고 정리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체계도를 1년 동안 반복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최소 몇 점 나와요? 60점 이상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쉽고 어렵지 않게 공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 쉽게 접근한 다음에 분량 늘리지 말고 양 줄여서 공부를 하시면서 60점 이상 맞추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체계도를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체계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